오늘 수업은 반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공간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통합 사유철학 강의 공간 세계에서 인식 공간 세계 중은 두 번째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 세계가 해당되는 세계이다. 도형으로 살펴보면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이쪽 뒤쪽 공간, 이쪽 공간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제2사유 공간, 제2사유 공간, 반존재 의지 공간 세계가 됩니다. 이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이 이루는 그 세계 속에서 여러 철학자들도 같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반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이 철학자들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의 사유 영역 축소 과정. 지금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공간 세계이기 때문에 반존재는 기본적으로 사유 영역을 축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 축소 과정은 통합사유철학 일부를 구성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반실체성, 반존재 같은 말이다. 반실체성을 사유함으로써 인식과 의지의 사유를 축소시키며 이를 통해 무에 도달한다.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면 반존재를 통해서 인식과 의지를 축소시켜서 존재는 기본적으로 제로에 무에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의지와 인식을 축소시키면서 이 무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무에 도달한다. 이는 공허연을 통한 무의 성취이다. 공은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하고, 허는 현재 있었는데 현재 없는 상태를 허라고 하고, 연은 미래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없는 상태를 연이라고 한다. 이는 공허연을 통한 무의 성취이다. 존재를 반존재로서 사유하고 반존재를 통해 존재를 이탈팀으로써 사회의 공간 전환을 막고 배타적 제2 사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2 사유 공간을 베타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조금 키우자. 음, 베타 공간이라고 한다. 반존재는 존재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존재에서 무를 향해 가다가 존재로 관통하려고 하는 경향이지. 존재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의 반복적 경험이 가능하다. 존재화됐다가 다시 공허연을 통해서 무를 통하는 반복적 경험이 가능하다. 반존재 영역이 확대된 제2 사유 공간을 베타 공간으로 규정한다. 다시 도형을 보게 되면 이 공간, 의지와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이 공간이 베타 공간이 되겠다. 자, 이 공간은 인간의 사유 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풍분 또는 분노 상태에서 경험된다. 자, 이건 정말 뭐 분노에 의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에
감정으로 흥분에 의해서 경험될 수도 있다. 이때 실체가 아닌 또 다른 비실체가 실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할 때의 상태를 생각하면 이해할 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이 베타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 존재가 의지와 인식과 함께 이루는 그 공간, 그 베타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공허현을 통한 무해의 접근은 또 다른 소유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반존재와 존재의 동일함, 즉 반존재와 존재의 상호 전환에 대한 자유로움이 가능한 사유의 부정에 대한 인지와 이해이다. 사유의 부정. 어떤 사유의 분열은 그 상태, 어떤 사유 상태에서 반사유 상태, 예를 들면 존재에서 반존재 상태, 의지에서 반의지 상태, 인식에서 반인식 상태로 가는 것을 사유의 분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사유의 부정은 어떤 존재의 상태, 존재가 무에 가까워지는 상태, 인식이 무에 가까워지는 상태, 의지가 무에 가까워지는 상태, 그리고 반존재가 무에 가까워지는 상태, 반의지가 무에 가까워지는 상태, 반인식이 무에 가까워지는 상태, 6개의 상태를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자, 사유의 부정은 존재의 부정, 의지의 부정, 인식의 부정을 통하여 무로 접근하는 통합 사유철학적 방식이다. 무는 삶의 나침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특정 선형세계, 평면세계, 공간세계에 갇혀 자유로움을 상실한 우리에게 그 탈출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무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마음의 평정 상태일 수도 있다. 이는 어렵지 않게 경험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자, 의지, 인식, 반존재가 이루는 공간 세계는 배타적 인간의 특징적 사유 영역이다. 어떤 사람이 배타적 특성을 가질 때 그는 이제 제2 사유 영역,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 영역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때가 많다. 우리 사람은 29가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136가지의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존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38은 24, 24가지의 선형적 존재, 그 다음에 12 곱하기 4, 48가지의 평면적 존재, 그리고 88, 64, 64가지의 공간적 존재를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다 합치면 136가지의 존재가 내 속에 존재하는 거야. 나중에 이 책이 끝나고 다른 2부에서 통합사회철학 2부에서 136가지 존재에 대해서 각각 다루게 될 거야. 그는 이 사유 공간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비대칭적으로 증대시키는데 그 배타적 사유 공간을 통해서 이것은 비실체성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비실체성을 통해서 음, 상상을 통해서 정무한성, 영무한성 뒤에 나오겠지만 역무한적 사고, 정무한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크게 무한적으로 증대시키는 거야. 자, 한
사유 영역이 어떤 인간의 특징적 사유 영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렇지? 어떤 사람이 제2 사유 영역, 제2 사유 공간에서 배타적 사유 공간이 있다고 해도 인간 일반을 사유 공간에 따라 8종류, 지금 공간 세계는 아주 크게 나누면 그림으로 보면 공간 세계는 여기 8개의 큰 공간으로 구분된다. 그치? 하나, 둘, 셋, 넷. 인식 공간 4개, 반인식 공간 4개가 되겠지? 여기에서. 그리고 각 공간은 여기 1과 2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각 8개 중 한 개의 공간은 8개의 소 공간, 소 존재로 구분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64개의 공간 존재가 탄생하는 거야. 어쨌든 크게 나누면 우리가 8개의 공간 존재로 딱 나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딱 지배할 수는 있다고 해도 인간 일반 사람들을 사회 공간에 따라 8종류, 이 사람은 이런 타입의 사람, MBTI 뭐 요새 그 심리 분석처럼 이 사람은 어떤 영역, 이 사람은 어떤 영역, 어떤 특성의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는 거야. 8종류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자고 나면, 아침에 깨고 나면, 그리고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그는 전혀 다른 사회 공간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자기 그 사람하고 뭐 자기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직장 상사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야. 인간 일반은 모두 8개의 사회 공간을 전부 가지고 있고 사람에 따라 그 분포가 조금 다를 뿐이다. 어떤 성향이 있기는 있겠지. 1, 2, 3, 4, 5, 6, 7, 8, 64가지지만 일단 8가지로 나누면 8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성향은 있겠지만 하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 특별한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를 낼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제3 평면 세계인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이건 평면 세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다. 반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평면 세계. 그 평면 세계는 힘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반존재가 계속 무한적으로 증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제3 평면 세계를 그림에서 잠깐 살펴보면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요 제2 사이 공간, 이 베타 영역의 밑에 부분을 차지하는 요 평면이야.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평면이 되겠지. 평면은 어떤 잠재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두고 있다. 정무한성과 역무한성 세계 때문에. 자, 제3 평면 세계인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는 힘의 세계이다. 즉,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역무한성과 정무한성을 포함하는 이 힘의 세계는 그것이 인식됨으로써 인간 사유의 자유로움, 자유정신을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역무한성은 과거로 회귀하고 어떤 과거와 어떤 상심의 세계로 계속 무한적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역무한성이고 정무한성은 미래 또는 가능성 또는 미래의 자신의 사유의 확대를 위해서 무한히 나아가는 상태를 정무한성 상태라고 한다. 자, 이것은 제3 평면세계,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앞에 부분을 참고해봐. 제3평면세계. 우리는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의 인식화를,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의 인식화를 수직 평면화시키는 거지. 사유의 무제한적 자유화 가능 공간으로 규정한다. 사유의 무제한적 자유화 가능 공간. 이와 같은 고찰 및 규정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듯한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영무한성 및 정무한성 사유 상태일 때, 자신이 과거 속에 빠져서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슬픔 속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를 객관화시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간 사유의 자유로움은 전술한 사이공간 전환을 통한 자유로움, 즉 사유의 전환적 자유로움과 어떤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하나의 평면에서 다른 평면으로, 하나의 선형 세계에서 공간 세계로 이렇게 전환적 자유로움과 특정 사유 공간 내에서, 하나의 사유 공간 내에서, 예를 들면 금방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타적 사유 공간 내에서 내 자유로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유로움, 즉 사유의 확대적 자유로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 자신이 속하는 사유 공간 내에서의 자유로움과 전환적, 다른 공간으로 이동의 자유로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평면 세계는 인식화됨으로써 그 사유 세계는 투명성이 성취된다. 투명성. 투명성은 빛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상태가 투명한 상태이지.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불투명 상태가 된다. 투명한 상태는 빛이 파동과 입자 두 특성을 모두 가지지만 두 특성을 모두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투명성 상태야.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특정 사유 상태, 사유 공간 상태, 사유 공간 존재가 다른 존재로 쉽게 투명하게 통과돼 버리는 자신의 세계가 계속 자신의 존재가 변화 가능한 상태가 투명한 존재 상태가 되겠다. 자, 이해됐지? 인식의 선형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사유는 어떤 사유 공간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그래서 투명한 거야. 인식이 아닌 다른 평면 세계 또는 다른 선형 세계에서도 사유 공간 전환을 제한적으로 성취시킨다. 꼭 인식 공간을 통하지 않아도 사유 전환, 투명성을 어느 정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인식을 통해서 가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다른 인식 축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우리는 사유 전환이 가능하다. 일부 반투명 같은 느낌이 되겠지. 인식이 없으면. 그러므로 모든 사유 공간은 인간의 사유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투명성은 우리 인간 사유 영역 전환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렇지? 전환을 빛이 투과하는 것처럼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우리 삶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로 존재론적 진리, 나에 집중하는 인식의 중요성. 그것은 인류 역사 거의 모든 철학자의 공통된 생각이다.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유, 투명성을 고려하는 자신의 존재론적 철학적 사유는 모든 역사 철학자의 공통된 주제다. 자, 어떤 사람이 투명하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왜곡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저 투명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계속 바꾸고 그리고 자신의 사유 세계를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통과해 버리는 거야. 저항감이 없는 거지. 투명성은 붉은 빛으로 삶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게 하거나 어두운 회색 빛으로 삶을 어둡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원색 그대로 느끼도록 해준다. 딱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가 딱 서서 바뀌어가지고 내 생각, 내 존재가 투과해버려.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을 못 느끼는 거지. 원색 그대로 느끼도록 해준다. 자, 투명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다. 죽을 때까지 뭐 한두 사람밖에 못 만날 수도 있어. 우리 주위에 누가 투명한 영혼의 소유자인지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투명한 영혼의 소유자이기를 선생님이 바랍니다. 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간단 명료하다. 간단 명료. 원색을 그대로 느끼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의 제2사유 공간 베타 영역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영역 속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떤 철학자들이 이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는지 성찰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자. 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의 공간 세계, 공간 존재, 베타 존재, 베타 영역에 대해서 공개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